미납된 세금이 낙찰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미납한 세금이 낙찰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더 전혀요. 예. 자, 그 사람이, 낙찰자는 그 세금을 밀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전가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낙찰받았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 원래 전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 뭐 가지고 있었던 채무와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그 임차인에 대한 것만 신경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세금 이제 막 낙찰된 1억에 낙찰됐어. 세금이 막 관악구청이 10억이고 저기 어디야 뭐 저기 송도 쪽에가 뭐 인천 쪽에가 뭐 20억이고 제주시가 막 100억이 있어. 근데 1억에 낙찰됐잖아요. 그럼 얘네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나눠갖고 뭐 가진 게 없어. 낙찰자가 책임질까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도 등기부상에 말소해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런 거 우리가 세금 같은 거 계산하려면 뭐 어떨 때 계산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때,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확정일자도 있을 때, 예, 요런 세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얼마나 받아가나 요거를 계산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전혀 이 세금에 대해서 1000억이든 1조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 알아서 말소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백억 부자님 안녕하세요. JSK님 굿모닝입니다. 소담님 안녕하세요. 이니사랑님, 용아빠님, 피바다님, 피바다님 오랜만에 오셨네. 피바다. 예, 아이디가 피바다예요. 뭐, 아는 사람, 돈바다가 좋겠다. 돈바다. 그죠? 네, 아는 사람님, 네, KRK님, 김민경님, 김민경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내 집 마련 시기 언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내 집 마련 시기.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경매, 공매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로 산다면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예, 많은 전문가들과 결이 같습니다. 예, 부동산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일반 거래로 산다면. 그러나 경매 공매 시장에서는 뭐예요? 다양한 권리 분석으로 뭐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일반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그죠? 그렇겠지만 경매는 언제나 고고고입니다. 알겠죠? 네. 강진희님 안녕하세요. 김수필님, 여름밤님 안녕하세요. 평범한 부부님, 어제 평범한 부부님 또 상담 오셨다가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담했던, 말씀하시네. 예, 평범한 부부입니다. 상담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화이팅 하시고, 그거 얘기한 거 조사 잘 해가지고 다시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소럭키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뵙겠습니다. 네, 웃음 표정이 아주 좋네요. 활짝 웃고 계시네요. 까망이님, 굿모닝 경맨, 화이팅! 좋습니다. 예, 화이팅! 까망이님도 화이팅! 네, 여름밤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호야님, 안녕하세요. 우리 호야님이 빠질 수 없죠. 예. 거의 굿모닝 경매님은 호야님과 함께 합니다. 네, 그죠? 이호견님 수고하십니다. 올리브스토리님 안녕하세요. 부기길상님, 부기길상님 오랜만에 뵙네요. 건경이님, 굿이브닝 경매님, 통통, 좋습니다. 쉬어, 바로. 그죠? 자, 어디까지 갔어요? 또 넘어갔네. 신유롱님,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신유롱님, 예. 보통 분이 아니시죠? 화이팅입니다. 박미정님, 안녕하세요. 홍모니카님, 안녕하세요. 호빵님, 네. 원창표님 경매로 지인과 투자하려고 하는데 공동투자가 아니고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반반 투자하려 합니다. 약정서 작성 시 주의점 같은 거 있나요? 야, 예. 고차원의 질문이에요. 굉장히 이 경매를 사업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자,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반반 투자하면은 공동투자가 아닌가요? 그죠? 이것도 공동투자죠. 예? 어떤 세제 혜택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 명의로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희생한 거잖아. 이거를 공동투자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는 같이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서운하겠죠. 누구 명의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분명히 세제 혜택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둘 다 무주택자였으면 공동 명의로 하면 나중에 세제 혜택도 훨씬 더 많죠?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누군가는 다주택자니까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공동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장표님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내가 협상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공동투자가 아니고 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동투자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 명의로 하고 반반 투자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면 반반 투자하면 진짜 완전 완벽하게 이거는 진짜 공동 절반 투자죠. 약성서 작성 시 주의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거는 가족 간에 함께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교육생들끼리 또 친해지셔가지고 하는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절반 투자했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하더라도 이 사람도 절반의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를 낙찰받고 이거를 보유하고 이거를 세를 놓고 이거를 팔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분명히 생기는데, 그죠?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한 달 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쭉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꼭 이런 게 있어. 분명히 저 사람도 노력한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 정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 사람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알아보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또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진짜로 노력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럴 거였으면 내가 괜히 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래도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 그죠? 그죠? 예?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같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더 희생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내 것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저 사람 좀 덜 노력하더라도 내가 열정 갖고 내가 하게 해야지.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할 거면 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될 일도 안 돼. 예. 이게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팔릴 것도 1억에 팔린다? 사람 마음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단 그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난 과연 그럴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뭘 약정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묶고 올가매고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이게, 일단, 이 마음을 갖고 약정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잘 될 거예요. 네. 자, 김은숙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경매로는 상관없이 낙찰받아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용인 땅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거주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깔끔하게. 네로 끝났습니다. 김현우님, 안녕하세요. 송이송이님, 송이, 눈꽃송이, 파란꽃송이, 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송이, 안녕하세요. 운수대통님, 운수대통 안녕하세요. 박충원님, 굿모닝입니다. 아는 사람님, 부동산 법인 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받았는데, 자, 부동산 법인 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받았어요. 그쵸? 다음은 어떤 물건, 왜? 그쵸? 다음은 어떤 물건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얼마나 자산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재 주택수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수입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내가 고정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운영하면서 막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작전이 다르겠죠? 단지 이 얘기로만 듣고 제가 그냥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잘못하면 아는 사람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데, 맞는 방향이 아닌데 제가 잘못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달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시차익은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좋은 다가구가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10원도 내가 월 이득은 없지만 5년 후에는 시차익이 날 만한 물건을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때가 있고 그래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은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클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님, 네, 공경님
전셋집 2년 뒤 5% 한 번만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계약을 2년 맺잖아요. 전세를 2년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4년까지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재계약을 맺는 그 당시에 얼마로 올릴 수 있어요? 5%로 올릴 수 있어요. 그죠? 네, 5%로 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민법에 정의를 내렸죠. 임대차 보호법에. 그쵸? 예. 그래서 무조건 5%밖에 안 된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때요? 만약 4년 후에 이번이 계약갱신 요건까지 다 쓰고 나갔어.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만날 때는 거기서 5% 올린 금액으로 맺을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지금 현재 시세대로 그냥 전세계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세제 혜택을 좀 받으려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어때요? 보통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10년 동안 누가 임차인으로 오더라도 무조건 5%씩 밖에 못 올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씩 밖에 못 올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1년 계약을 맺어야지. 예.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을 때마다 5%씩 밖에 못 올린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2년 맺으니까 2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5% 계속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간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만약에 살겠다고 하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4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거는 법은 문정권 때 바뀌었죠? 그 내용을 함께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제 가족이 들어서 사는 것도 또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예, 그거까지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6천만 불 대구아재님, 네, 안녕하세요. 홍모니카님, 성모입니다. 예? 성모닝이 뭐죠? 성모닝. 성공하는 아침, 뭐 이런 걸까요? 네,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비니비님, 안녕하세요. 여름밤님, 지금 무주택이고, 현금 1억 있으시다면 멘토님은 어떤 거 투자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글쎄요, 여러분의 입장과 제 입장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무주택인데 만약에 1억 있다면, 재개발 있죠, 재개발. 그것도 경매식 갭 투자로, 전세금을 끼고서 낙찰받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 돈이 한 5천만원 이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2개 할 것 같아요. 예, 몇 년 후에 몇 억씩 벌어줄 거니까, 이분들이.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라면, 제 입장이라면, 저는 재개발 안 해요. 예. 권리분석 해가지고 얼마든지, 남들은 잘 안 하니까, 미상인 물건들 이런 거, 그냥 낙찰받으면 몇 천만 원씩 바로바로 버는데? 굳이, 그렇게 몇 개월 기다리면, 몇 년 기다려가지고, 재개발해가지고, 몇 억 벌고, 물론 그것도 많이 벌죠. 많이 버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그거보다 더 빨리 버는 방법을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하지 않겠죠. 예. 요걸 1억을 가지고 남들이 잘 안 알아보는 거 있죠? 미상인 물건 또 막 이게 당해세 조세 이런 거 얼마인지 안 알아보고 막 잘 못 들어오고 이런 건도 있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알아낼 때까지 조사해가지고 그런 걸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어떨 때는 몇 천만 원 벌기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1억 벌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바로바로 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어디다 묻어놓지는 않겠죠. 예, 이건 이제 제 입장 얘기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왜 공매이기 때문에 놀이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영업사원 마인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못 알아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가 있는 그렇게 재개발 물건들 그런 걸 하면 좋겠죠. 왜? 투자 대비 나중에 수익률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죠? 이런 거 물건 사고 싶어도 일반 거래로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네, 지금 너무 널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이럴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기회의 시간인지 몰라요. 이 부동산이. 알겠죠? 네. 서양님 안녕하세요. 시라님 안녕하세요. 김하늘님 9호선 초역세권 근린시설로 3면이 둘러싸인 고립된 36년 된 빌라 땅의 신분은 3종입니다.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너무 좋지. 그쵸? 네. 예, 여러분들. 백민현님 안녕하세요. 크루바님, 네, 안녕하세요. 신통 경매 물건 낙찰로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만, 이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판다 그래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아서 그 사람이 샀을 때에도 그 사람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괜찮고, 그 상황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돼야지. 그 사람도 돈이 돼야죠. 그래야 사는 거지. 물론 속여서 팔 수는 있어요. 속여서. 예. 뭐 중개사분들한테 얘기하면 중개사분들이 모르는 척하고 또 팔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수료만 많이 주면.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인가요? 나쁜 방법이에요. 우리 국모님 경매 식구들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팔지 말아요. 예. 왜냐면 참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파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중개인들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왜냐면 이게 법으로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국회에서 그런 좀 이렇게 중개사 분들의 책임을 좀 더 막중하게끔 그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가 차라리. 아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법적 책임도 없어.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분하겠어요. 예? 그분은 전 재산인데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요. 본인 수수료 벌겠다고. 너무 또 왜곡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꽤 많아서 그래요. 알겠죠? 예. 뭐 얘기가 거기까지 갔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공개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조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근데 그렇다고 중개사님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중개사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정말 이게 당연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연한 거야 이게.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경매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 근데 이제 실컷 얘기 듣고 진짜 살 줄 알고 이 집 저 집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가 대화가 잘 된다고 갑자기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솔직하게 고백하겠대. 뭐예요? 경매 때문에 조사하려고 왔는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잘 된다. 앞으로 잘하겠대.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내가 얼굴에 침은 못 뱉지만 중개사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라도 하면 막 조사했는데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 때문에 조사한 거였어. 내가 2시간 동안 열심히 집 막 데려다니면서 막 집 보여주고 그랬는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아까 좋은 손님 또 연락 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전화도 안 받고 살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그러지고 알고 봤더니 나중에 낙찰 받고 나타나더니 경매 때문에 그때 했는데 고마웠대. 이거 죽여 살려. 중개사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경매인들에 대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내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어렵게 아니면 장롱 속에 5년 동안 놔뒀다가 오픈해가지고 딱 했는데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당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런 마음 가운데 경매 때문에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도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저는 중개사님 입장도 정말 이해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사를 할 때 참 곤란하네. 그죠? 곤란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선 중개사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좀 애매하네요. 저도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죠? 어쨌든 근데 중개사님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정말 이렇게 포부가 크고 이렇게 그릇이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시고 오히려 더 잘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네 사람을 만들면 그분들이 다가구나 빌딩 같은 걸 낙찰 받아서 나한테 벌써 이제
그 벌써 이제 인물이 이제 인품이 다르시니까 맡긴다니까 인연이 된다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릇이 넓은 중개사님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중개사님을 만나면 다 진짜 허심탄회하게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친분도 쌓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까지 얘기를 해주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 중개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한 직장에서 이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가 노후에 이렇게 뭐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야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놓지 뭐 요런 마음으로 했다가 중개업을 여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특징이 뭘까요? 오는 손님 오는 거고 가는 손님 가는 거야. 굳이 붙잡지 않아. 예.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조사할 때요.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사할 때 그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 막 올리는 사람들 있죠. 블로그 이런 데 막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과 뭐 5대5 커미션을 갖던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얘기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런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요. 예. 슬프지만 이게 진짜 실전 현실이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하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천동이야. 봉천동 딱 쳤어. 월세 딱 쳤어. 그 근처. 막 메인에 뜨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돈 쓸 줄 마케팅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클릭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 막 위에 페이지 너무 광고야 그러고 막 넘기고 막 밑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돼. 그 사람은 뭘 좀 아는 친구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조사를 하면 여러분들 조사가 잘 될 거예요. 예. 그래요. 요거까지, 요런 팁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토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예, 토요일은 이렇게 항상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